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18일 금요일 새벽 6시 32분입니다. 기온은 한 영상 7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터치가 되는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장갑을 착용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저의 에마 자전거입니다. 항상 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또 제 모습을 자전거를 타는 제 모습을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집필했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에 나온 중요 대목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표지 사진으로 사용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영어로는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즉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사진,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림 잘 아시죠? 제가 출판한 책의 표지 사진을 표지 그림으로도 사용을 했는데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 그림, 그게 언제 모습이냐? 우리 4050 세대들은 그 그림이 친숙한 그림이죠. 중고등학교 때 참고서 완전 정복의 표지 모델이기도 했었으니까 40, 50대 기성세대 분들은 학창시절에 그 표지 모델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었기 때문에 친숙한 그림일 겁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나폴레옹이 만 30세의 나이인 1799년에 11월 9일 1799년 11월 9일에 쿠데타를 통해서 프랑스의 제1통령이 됩니다. 사실상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프랑스의 제1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 5월 말입니다. 지금부터 222년 전입니다. 222년 전인 1800년 5월 말에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통해서 해양으로 바다를 통해서 건너는 방법도 있고 여러 육지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던 오스트리아군과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알프스 산맥 중에서도 최고봉은 해발 4807m의 몽블랑인데 그보다 낮은 협곡을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협곡의 이름이 생베르나르 협곡입니다. 생베르나르 협곡. 그래서 그 넘어간 시기가 지금부터 222년 전인 1800년 5월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서 마렌고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를 치러서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그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군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마렌고 전투입니다. 그게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유명한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라는 화가한테 특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가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위풍당당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라고 특별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르막길 정상인데요. 내리막길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셀카봉을 전면을 촬영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리막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셀카봉을 꽉 쥐어야 되니까 전면을 촬영하겠습니다. 전방을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 다비드에게 자신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비드는 그러면 말을 타고 오랫동안 좀 장시간 앉아서 모델이 돼 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러한 영웅적 그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실제 모습이 아니라 개성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말에 앉아서 모델이 되어주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냥 상상력으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해가지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이제 그림을 다비드가 상상력으로 그린 건데요. 일종의 연출된 그림입니다. 원래 그 알프스를 넘어간 시기가 이제 1800년 5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수많은 병사들이 거기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도 육군의 3대 병과, 핵심이 되는 3대 병과가 보포기지 않습니까? 보병, 포병, 기갑인데요. 그 당시,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3대 병과는 그때도 보포기였습니다. 보포기. 그런데 기가 다릅니다. 보병하고 포병은 동일하지만 기는 요즘은 기갑부대인데 탱크, 장갑차 이런 기갑부대인데 그 당시에는 기병입니다. 말 타는 병사. 말 타고 싸우는 기병입니다. 보포기, 보병, 포병, 기병. 그 당시는 보병, 포병, 기병이고 요즘은 보병, 포병, 기갑인 거죠. 그 당시에 이런 대포 이런 거 작은 부품들은 병사들이 이제 들쳐매고, 그러니까 포 이런 걸 다 분해해 가지고 작은 부품은 병사들이 들쳐매고 알프스를 넘고, 포신처럼 아주 긴 것들은 병사들이 그걸 들쳐매고 넘기가 어려우니까 말이나 노새 이런 거에다 끌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험준한 생 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갈 때 아주 기상이 안 좋은 굉장히 날씨가 안 좋은 악천후 속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반 병사들이 거기를 다 넘어간 다음에 햇볕이 내리쬐는 좀 맑은 날씨에 나폴레옹은 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자신의 준마를 타고, 준마가 아니라 노새를 타고 넘어갑니다. 노새. 실제 알프스를 넘어갈 때 나폴레옹이 탔던 것은 준마, 아주 멋진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병사들이 다 넘어간 다음에 그 이후에 햇볕이 내리쬐을 때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은, 자, 지금부터 다시 평지가 나왔으니까 저를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직선 주로입니다. 그 그림은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라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 그림은 백마죠. 백마, 하얀 백마, 또 뛰어난 말을 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준마를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폴레옹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실제 알프스를 넘는 모습이 아니라 개성의 표현으로 다비드라는 신고전주의 작가가 연출하에서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이 총 5점이 그려졌는데, 그려진 시기는 그 알프스를 넘었던 시기 이듬해인 1801년부터 1805년에 걸쳐서 총 5점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1804년에는 그 다비드라는 작가는 정식 공중화가가 됩니다. 그 1804년이 바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그 시기가 1804년인데요.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유명한 작가 다비드를 공중화가로 정식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말 다리 바로 앞에 바위돌에 이름이 몇 개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새겨져 있고, 한니발 장군도 새겨져 있고, 샤를 마니우 대제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에 앞서서 알프스를 넘었던 그 유명한 장군 내지는 왕이었던 거죠. 뭐 한니발 장군이야 잘 아시겠지만은 고대 로마 시절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로 진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진군하기 직전에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포위 공격을 하니까 로마 점령을 눈앞에 두고 퇴각을 했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북아프리카 튀니지 이쪽이 카르타고지 않습니까?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제2차 포에니 전쟁, 그 당시 기원전 한 218년경 그 무렵에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니발 장군도 그 바위돌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샤를 마니우 대제도 새겨져 있습니다. 샤를 마니우 대제는 기원 후 한 800년경이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전신인 프랑코 왕국의 제2대 국왕이 샤를 마니우 대제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대관까지 받았던 그 샤를 마니우 대제도 그 바위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넘었던 그 1800년 5월 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2000년 앞서서 알프스를 넘었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도 바위돌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넘었던 시기보다 한 1000년이 앞선 기원 후 한 800년경에 거기 알프스를 넘었던 프랑코 왕국의 제2대 국왕 샤를 마니우 대제도 그 바위돌에 새겨져 있고, 이제 나폴레옹 자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알프스를 넘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수보로프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시는데요.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보로프 장군은 66전 66승 뭐 이런 전승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 수보로프 장군도 나폴레옹군에 의해서 포위될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포위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후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프스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러시아의 전쟁이 신인 수보로프 장군도 나폴레옹보다 1년 앞서서 1799년에 알프스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알프스를 넘는 그 나폴레옹 크로싱 더 알프스, 그 그림이 다비드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연출된 그림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뒤에 자전거 안 오니까 한강변으로 가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한강의 물결도 바람에 따라 약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의 물결이 약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동쪽 방향 한강 건너 강북에 아차산이 보입니다. 해발 287m, 서울 남산보다 25m 정도가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제 자전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과 함께 또 유명한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니까 알프스를 넘어갈 때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로 그 다수 의견을 일축시키고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 말은 그 알프스를 넘을 당시에 사용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13년에 이제 사용한 말인데요. 1813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또 1813년 10월 달에는 라이프니치 전투에서도 패배해가지고 1814년에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1813년 7월 9일에 나폴레옹이 이제 자신의 부하 장군한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네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자네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간결한 표현으로 의역을 해가지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로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에 관하여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태어나서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52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작년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폴레옹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 그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인데요.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보람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올림픽대교입니다.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